대구 경북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활기찬 금요일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오늘이 10월 9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분명히 다 아시죠? 아니 우리 뭐 한글날도 모르는 사람이 진짜. 아니, 아실 줄 알고 여쭤봤어요. 아, 제가 그래서 오늘 한복도 이렇게 갖춰 입고 그러니까요. 왔잖아요. 네. 한글날이라고. 그러니까 다 제가 알죠. 아시죠라고 여쭤봤죠. 아, 그러니까. 당연히 깜짝 아시죠. 놀랐네. 잘 알죠. 뭐 한글날인 거는 네. 당연히 아실 거고 그래? 그러면은요 네. 몇 번째만은 한글날인지까지는 아실까요? 김쌤. 김쌤. 오늘 처음부터 왜 이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한글날이 네. 원래는 이게 공휴일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공휴일로 되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많지. 그 몇 돌이냐. 아니, 몇 번째요? 그거는 장윤정 씨가 일단 좀 얘기하세요. 예. 그게 몇 번째냐면요. 네. 그냥 한글날인 거 알면 돼요. 몇 회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거죠? 네네네. 그래도 네. 우리가 우리말, 우리 글이 네. 소중하고 귀한 걸 알기 때문에 평소에 말을 할 때도 바르고 고운 말을 쓰려고 노력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정말 우리 장윤정 씨가 네.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럼요. 근데 우리가 워낙에 이제 물이나 공기처럼 당연히 우리말 한글을 쓰다 보니까 네. 그 우리말의 소중함에 대해서 잊고 살진 않았나 싶어요. 네. 오늘 또 한글 날이니만큼 그런 우리 한글의 고마움을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몇 번째 맞는 한글날이라고요? 그래서 한글날 네. 574돌 맞았습니다. 오. 올해가요. 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아침마당에서는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 한글 그리고 우리말에 대해서 애정이 각별하신 분들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 손님은 한국말과 글뿐만 아니라 독도 사랑까지 앞장서고 계신 분들 모셨습니다. 네. 독도 청년팀 나와주세요. 네, 어서 나와주십시오. 어서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훤칠한 우리 두 청년과 또 교수님께서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독도 청년이 외국인이셨군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예. 두 분 나와주셨는데 일단 교수님께서 그럼 오늘 통역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우즈베크어를 모릅니다. 오. 근데 이 두 분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예. 오신 분들이신데 네. 우즈베크어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 말을 또 많이들 아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러시아 말을 조금 알거든요. 샬라샬라. zdравствуйте. 어? 웃으셨어요. 근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사용했나요? 네, 우리는 이제 그 러시아 말을 거의 안 쓰고 그 이제 우즈베크어를 바로 대부분이 쓰고 있습니다. 공식어로. 예. 저 지금 이렇게 동시 통역 들은 거 아니죠? 저분이 직접 지금 한국말 한 거 맞죠? 맞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한국말 잘하시는데 야. 아니 그러면은 옆에 분들 이렇게 한국말이 좀 자연스럽게 잘 하시나요? 예. 저도 한국에 온 지 5년 넘어서 좀 합니다. 좀 합니다. 좀 합니다. 근데 그 우리는 10년 넘게 영어를 해도 절대 꿈도 못 꾸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저래 잘하실까? 그러면 그 우리 좀 배워봅시다. 우즈베크어로 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거 하나 배워도 될까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다니시간음단 후르산트만. 예. 아살라말레쿰까지는 알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김쌤. 예. 근데 난 안녕하십니까만 물었는데 뭐 길어요, 그게. 아살라말라쿰? 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요. 아살람 말라꿍. 예, 좀 괜찮습니까? 아살람 말라꿍? 네, 좋았습니다. 일단 근데 아직 이 세 분이 네. 이 자기 소개를 안 해주셨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먼저 교수님부터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임양입니다. 학부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원들을 또 양성하고 계시고. 예. 네, 이미양 교수님이셨고요. 네. 네, 다음 우리 학생 소개해 주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이간벨디옙 더스턴백입니다. 예. 그냥 더스턴이라고 불러주세요. 더스턴 씨 나와주셨고요. 우리 마지막 분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무슬몬 클럽 우미드존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미드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우미드존. 우미드 존 씨. 예. 근데 오늘 이 교수님과 두 학생을 저희가 초대한 게 이분들이 큰 상을 받으셨어요. 맞아요. 네. 예. 어떤 대회냐면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네. 그냥 상도 아니고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와. 교수님 어떤 대회인지 좀 소개부터 해주세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네. 목적을 가지고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요. 네. 전국적으로 열리고 전국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게 제가 들으니까 예선 거쳐서 본선 올라와서 이게 최우수상 받은 거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팀이 뭐 신청했나요? 네, 이번에도 17개 팀, 한 5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서울에서부터 전라도까지 다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 우승 1등한 거죠? 네, 맞습니다. 1등. 와,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우미드존은 뭐 1등 할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거기 가서 하루 전에 가서 한번 연습해봤는데 네.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잘한다 하니까 아 그래 우리 잘하구나 하면서 생각했어요. 네, 자신감을 얻으셨군요. 네. 얼마나 잘해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는지 네. 저희가 대회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오, 함께 보시죠. 이게 지금 연극으로 펼쳐지는 거죠? 네. 저 배예요? 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직접 만들었습니다. 1953년으로 거슬러 북도로 오르다가 이제 여기서 과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울릉도 이대로 가만히 있다는 일본의 독도를 더 다시 빼앗기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나는 홍술칠입니다. 6.25 전쟁에 참가하여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독도를 더 다시 침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멀리서 보면 외국인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용도자 진화 도정입니다. 진짜 정말 유창하네요. 그런데 지금 일본인들이 독도에 불법 상륙하여 추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가 왜 일본 땅입니까? 우리 땅입니다. 같이 지킵시다. 이야. 야,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말을 빠르게 하는데도 발음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잘하시는데 이게 아닙니다. 배경이 언제인가요? 배경이 예. 1953년 53년에 때 울릉도. 예. 독도 이용 수비대를 이제 연극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네. 네. 볼수록 참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한국말 잘하는 것도 신기하고. 근데 독도 의용수비대 또 어떻게 알았대요? 그 민간 단체라서 일반인들 우리 한국인들도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장윤정 씨 몰라요. 저요? 아니, 어떻게 그걸 알고 원래 그럼 한국 오기 전에 이 독도에 대해 좀 관심이 있었나요? 아니요, 독도에 대한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작년에 갑자기 그 독도 직접 가보고 관심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독도 사랑 말하기 대회 그거 참여하면서 독도 뭐 역사까지 공부했습니다. 저 손 들고 있을게요, 그냥. 이렇게. 아니, 왜냐면 저도 아직 독도를 제대로 못 가봤고, 그리고 사실 저도 잘 뭐 인정합니다. 독도 네. 용수비도 잘 모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저도 잘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 이 연극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원고 쓰기가 어려웠을 텐데, 원고는 누가 쓴 거예요? 우리 노스동이랑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생각하고 한국인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향 교수님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처음 이 학생들이 찾아온 게 언제였어요? 8월이었습니다. 지난해. 네. 예. 올 올해 8월. 올해 아니 8월이요? 올해 8월이면은 준비 기간이 정말 짧았는데요. 한 달밖에 안 됐던 거네요. 네, 여름 방학 중에 갑자기 와. 연락이 와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네. 방학 때 저를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일이 있나 보다. 네, 만났는데 조사를 많이 해왔고요. 네. 이미 초고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었고요. 저는 다만 말하기니까 말을 할 수 있는 문장과 함께 내용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함께 본 것뿐입니다. 저는 1년 준비하신 줄 알았어요. 지난해 8월에. 진짜. 그러니까 초고를 이미 이분들이 준비를 해 오신 해서 저를 거네요. 만난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대단하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교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 그 학부 1학년 때부터 제가 가르쳤는데요. 네. 뭐 한글학회 말하기 대회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나가는 성격이고 해서 그래서 연락이 왔을 때 크게 수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세 분이 우리말을 매개로 모이신 분들이잖아요. 한 분 한 분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 대구 경북 유학생 중에 우리 이미안 교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까지 들리는데 유학생들을 지도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가요? 제가 대학 부설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건 1997년부터였고요. 네. 올해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24년째시면은 제자들 수도 엄청나겠는데요. 그걸 이루 셀 수는 없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세계 지도를 펴놓고 네. 내가 한국에서 만난 학생들 국가를 세어보니까 일단 기억나는 것만 55이 나오더라고요. 55. 네, 네, 네. 그 학생 수는 매년 한 250명 정도씩 계산을 해도 한 4,000에서 5,00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어떤 수의 문제보다는요. 19살 이제 자기 나라에서 고등학교 금방 졸업하고 온 학생부터 한국인 할머니와 재혼을 하신 70대 고령의 할아버지, 그다음에 유학생도 있고, 네. 그다음에 각각 그 엔지니어라든지요 전문 인력들 그리고 외국의 그 차관급이나 국장급의 고위 공무원까지 가르친 학습자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뭐 인종도 당연히 다르고 또 뭐 직업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 다른 네. 우리 학생들이었는데 그럼 네. 지금까지도 그러면 좀 친하게 연락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렇게 공부를 끝내고 돌아간 학생들은 각각 자기 나라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한국어 교육계에서는 이제 각 대학의 교수로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 그 외에도 더불어 잘 사는 그런 곳에 자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97년에 처음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우리나라에 외국인 유학생도 많이 없었던 시절이었고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학생을 상대로 우리 말을 가르칠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97년에 이제 국어학으로 석사를 마쳤는데요. 네. 제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즐긴다는 것을 아는 어떤 선배님께서 네. 대구 근교에 이제 어학원을 책임지게 되었는데 맞는 자리에 계셨는데요. 네. 그러면서 일본인 교환학생들이 처음으로 오게 되었대요. 그리고 제가 일본어를 그때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저를 떠올리셨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그게 제가 즐기는 일이고 또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일 거라는 생각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 이후에 박사 논문을 쓰면서 한국어 교육으로 전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방향을 이제 완전히 네, 바꾸셨네요. 네, 네, 네. 근데 예전하고는 지금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각급 학교들마다 외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한국어에 대한 이 열망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저는 그 BTS 노래 가사를 모르는데 이 외국 학생들은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게 한 번의 파도로 그칠 거라는 우려를 보이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근데 사실 한류도 우리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지키는 네. 그런 하나의 대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독도도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하고 같이 지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다른 나라의 그 나라의 문화도 배우고 또 글도 같이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두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언어를 능숙하게 우리나라 한국말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네. 궁금한 게 우리나라 말 배우기가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우미두준 씨는 어떠세요? 안 어려웠어요? 그 우리 우즈베키스탄 학생들한테 쉬운 점이 그 우즈베키 말처럼 한국말이 그 말 그대로 그 단어가 순서대로 번역합니다. 어수는 똑같다는 거죠. 예. 네. 어수는 비슷하고. 예를 들어 나는 오늘 학교에 간다. 네. 그 우즈베키 말로도 그대로 번역하면 돼요. 네. 어려운 점은 그 제가 한국에 온 지 6년 정도 됐지만 그 발음을 제대로 못하고 아직 모르는 단어가
맞습니다. 예, 저도 아직 한국말 다 몰라요. 저도 한국말이 어려워요. 우미대조는 뭐 어수는 뭐 비슷해서 괜찮았는데 발음이 좀 어려웠다고 그러고 네. 우리 더스터는 어땠어요? 저는 이제 바로 그 대구로 왔기 때문에 네. 저 사투리 때문에 힘들었어요. 네. 네, 사투리 때문에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사실 그 발음도 엉망이어서 또 한국 친구들한테 말을 하면 못 알아듣고 네. 그때 그 한국인 친구한테 그 화낸 적도 있습니다. 한국말 아느냐고. 지금은 그러면 사투리가 조금 이해되세요? 어느 정도는 이해 가능해요. 그래요? 예. 네.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나요? 쭉 지켜보시면은 여러 부분에서 어려운데요. 지금 이제 여기 우즈벡 학생들이 어려운 이유는 한자어를 쓰지 않으니까 거기선 네, 학문을 할 때 기본이 되는 한자어들이 아까도 어휘가 많이 지금도 부족하다고 얘기한 게 네. 한자어 기반이 없어서 네. 이제 그렇게 어려운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높임말이 어려워서 힘든 학생들도 있고 네. 발음이 어려워서 힘든 학생들도 있고요. 네. 좀 저도 이메일 많이 받는데요. 네, 생선님이라고 자주 옵니다. 생선님. 근데 그게 틀린 말인지도 잘 모르죠. 잘못 쓴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머릿속에서 그냥 이렇게 뒤바뀐 겁니다. 한자어를 잘 쓰지 않는 또 나라에서 그렇게 일단 혼동될 수도 선생이라는 말이 밖에서 자주 만나는 그 생선하고 헷갈린 겁니다. 나중에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말도 힘들지만 배우기가 문화의 차이 또 생활 면적에서도 어려움이 참 많잖아요. 그런 네. 면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시겠어요. 얼마 전에는 이제 좀 일찍 결혼하는 나라의 학생들이 이제 20살 정도 자기 나라에서는 결혼을 합법적으로 했고요. 네. 근데 학생은 유학생 비자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비자를 기다리는데 학생은 출산을 임박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아기 엄마인 우리 대학원생들과 함께 몇 달 동안 함께 이제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와준 적도 있고. 근데 뭐 이건 생활적인 부분이고요. 네. 그보다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니까 공부하러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이런 일상생활의 말 외에도 네. 이 친구들이 지금 보여줄 수 없는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많은 높은 수준의 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을 하는데 저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뭐 엄마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유학생계 데모님답습니다. 끄덕끄덕 하셨어요, 두 분이. 네. 그러면은 네. 정말 내가 이 일을 잘했다, 일을 시작하길 잘했다 이런 보람된 순간도 많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한국에 오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네. 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 쓰던 포크 달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거부터 먼저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젓가락을 찾는 학생들은 여기 와서 자기가 굉장히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학생들이라서 그 의지가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성격도 적극적이고 그런 학생들은 그래도 좀 걱정이 덜 되는 편이에요. 네. 그렇게 잘 여기서 생활도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친구들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네. 친구들은. 네, 네. 네. 이 두 친구들은 그러면 젓가락을 사용했죠? 네. 그렇죠? 예,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네. 자기 나라 돌아가서 현재 이제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본인들이 좋은 제도를 보면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돌아가면 몇 년 후에 선생님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 중입니다라는 이야기 들을 이야. 때, 네. 아니면 자기가 만약에 어려운 환경에서 장학금을 받고 여기서 공부를 했으면 돌아가서도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한테 내가 장학금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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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받은 만큼 또 네. 이렇게 그렇죠. 나눠주는군요. 지식도 배워서 남주자이지만 네. 그거 말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내가 배워서 뭘 할 수 있을까,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쓰는데 이걸 쓰지 않더라는 네. 것을 보면서 네. 그럴 때 굉장히 보람을 그렇죠. 크게 느낍니다.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네.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 볼 때 보람을 느끼시고 그럼 반면에 좀 네. 반대로 좀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더라 좀 개선을 하면 좋을 텐데 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나요? 저도 들은 게 미국의 이제 큰 도시 한복판에서 한국 사람을 보고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별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 먼저 이제 중국인에 대한 인사를 한대요. 니하오 이렇게요. 네.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일본인에 대한 인사를 하고
아니라고 하면 그럼 나 어디서 왔니? 이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슬펐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네. 한국에 그걸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외국인들 만날 때 뭐라고 인사를 하는지 헬로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거 네. 그런 것에 굉장히 섭섭하대요. 네, 만약에 국적을 안다면 네. 아까 하신 것처럼 네. 어, 아살라말라쿰? 네, 그 나라 하든지 아니면 그 나라 말로 살라말라. 뭐라고 하느냐고 물어보고 물어보는 게 예, 좋겠네요. 한번 해주면 그게 오히려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마음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인 것 같다고 예. 네. 네,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유학을 오셨잖아요. 네. 어떤 목적으로 오시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먼저 더스턴 씨는 뭐 어떤 공부를 하러 오신 거예요? 저는 원래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음. 간호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간호학이요? 네. 오. 간호사로 이제 그 병원에서 실습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 다녀온 그 사촌 누나한테 뭐 한국에서 교육 시스템을 좋다고 해서 한국에서 이제 이대를 공부하고 싶었고 네. 한국까지 왔는데 네.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그 이대로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의대 진학이 안 되나 봐. 네. 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경영학을 전공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경영학으로 이제 전과를 한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또 우미드조는 네. 어떤 거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자동차 인지니어 공부했고요. 네. 그 한국에 와서 그 영남대 기계공학에서 2년 공부했는데 네. 저는 수학을 잘 몰라서 어. 그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경영학과로 편입해서 지금 마지막 학기입니다. 경영학은 어렵지 않아요? 네. 아, 경영학과는 다 그 수학 아니라서요. 그게 아니에요? 예. 어. 마케팅을 잘 알고 광고도 잘 알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성을 잘 찾아가셨네요. 네. 일단 한국 와서 공부까지 하면서 또 언어도 익히고 문화도 익히고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네. 우리 두 친구가 또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들만의 네. 한국어 공부법, 팁,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 지금 이 방송도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한 분씩 얘기해 주실래요? 나만이 공부법? 네. 저는 그 글쓰기 연습을 우선이라고 봅니다. 글쓰기. 글쓰기. 말보다 글이 우선이라고요? 네, 글쓰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한국 친구랑 사귀고 지내고 그거는 이제 뭐 한국말을 배울 때 뭐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이제 남의 나라 언어 배울 때 이성 친구 사귀는 게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처럼 네. 친구를 사귀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그래도 글쓰기가 우선이라는 건 아주 독특한 나만의 방법인 것 같아요. 언어로는. 오미드 존 씨는 아, 근데 저는 어떤 방법으로? 그 만약에 한국어를 그 빨리 배우고 싶다면 자기 언어 실력이 같은 다른 외국인 그 경쟁자를 찾아야 합니다. 아하. 그 만약에 서로 그 경쟁하면서 언어를 배우면 네.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보면 그 모르는 단어도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될 네. 겁니다. 근데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영어 배우려면 미국 드라마 보면서 배우면 그 세대들이 쓰는 언어를 금방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말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어는 어렵잖아요. 근데 외국어도 어려운데 이 문화가 다르니까 저는 생활도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생활하면서 좀 어렵지는 않았어요? 음식이 입에 잘 안 맞아서 음식 때문에 좀 특히 어떤 음식이 안 맞았어요? 그 거의 다 매운 음식. 매운 매운 음식. 네. 그리고 그 우리 우즈벡 음식이랑 한국 음식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 우즈벡 음식은 좀 기름이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좀 짜요. 짜요. 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좀 이제 다르죠. 5년 됐잖아요. 네. 있는지. 지금은 어때요? 좀 매운 음식에 적응도 되고 또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생겼는데 네. 그 건국수. 우와. 이거 제대로인데 이거 완전히. 오미드 존 씨는요? 아, 저는 우리가 돼지고기 안 먹어서 그
한국 음식에서 돼지고기가 함유한 음식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네, 네, 그래서 처음 왔을 때 계란 후라이드만 먹고 보낸 날이 많습니다. 네. 예, 이제는 뭐 살다 보니까 그 한국에서 삼계탕, 갈비탕, 네. 그리고 소고기 국밥집 예. 자주 갑니다. 한국집도 있어요? 거의 뭐 이제 입맛 한국인 다 됐어요, 그죠? 살다 보니까 이런 말도 다 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얼굴만 조금 다르지 한국 네.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국 와서 뭐 여러 곳을 다녀봤겠지만 제일 그 음식 말고 이제 다녀본 곳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거 어디가 제일 기억납니까? 아, 그 올해는 울릉도까지 갔는데 그 날씨가 안 좋아서 독도까지 못 가고 작년에 독도에 가봤습니다. 독도. 네. 또 직접 가서 보신 또 이 독도에 대한 느낌이 또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떠셨어요? 뭐 어떤 느낌 드셨어요? 처음에 가셨을 때? 아깝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아깝지 않은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다. 시간이었다.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직접 이제 원고도 쓰고 또 배도 만들고 연기를 하셨잖아요. 네. 물론 저희가 영상으로 좀 봤지만 좀 기억에 남는 벌써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대사가 있으시면 좀 이렇게 들려주시겠어요? 네. 네. 예. 여러분, 195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 한국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일본이 독도를 3번이나 빼앗으려 했어요. 일본이 주인이 되는 행보가 점점 심해지자 울릉도 정령들이 틀 모았어요. 그 역사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일본이 독도를 또 다시 빼앗길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나는 홍술칠입니다. 6.25 전쟁에 참가하여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를 또 다시 침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도는 영토이자 우리 생활 도전입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지금 독도에 또 다시 불법 상륙하여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가 왜 일본 땅입니까? 우리 땅입니다. 같이 지킵시다. 우리 섬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의형수비들을 만듭시다. 만듭시다. 아니 이 긴 대사를 어떻게 다 외웠을까요?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정말. 와, 정말 오랫동안 예. 외우셨겠어요. 열심히. 예. 우리 교수님께서도 보는 내내 엄마 미소로 보고 계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번에 이 친구들이 상을 받은 게 우즈베키스탄의 방송으로 나왔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송을 통해서 독도의 존재를 알았답니다. 예. 이야. 아니 이제 대단해요. 이 두 분 예. 돌아가시면은 스타 되는 거 아니야? 큰일 하셨네요. 우즈벡의 진짜. BTS? 근데 네. 이제 두 분은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거든요. 언제 고국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저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예. 대학원도 다니고 싶은 생각입니다. 오. 대학원도 이제 다니면서 한국 이제 교육 시스템을 자세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당분간은 계속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겠네요. 예. 오민정 씨는요? 예, 저는 이번 학기는 마지막 학기인데 어. 그 학교를 졸업한 뒤에 그 고향에 잠깐 갔다 오고 네. 저도 대학원 다닐 생각은 있습니다.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실 네. 건데 그래도 어쨌든 또 고국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네. 한국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가실 거죠? 네. 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안 그래도 저는 그 2018년 그때 여름 방학 때 우즈벡으로 그 학교에서 휴학을 받고 네. 우즈벡으로 돌아갔어요.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교육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교육원을요? 네. 원장님이십니다. 학원이요? 네, 학원. 오. 만들었고 잠깐 이제 다른 언어도 추가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총 9개 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 저희 원래 꿈이었던 대학 만드는 거는 이제 한국이나 뭐 관련하고 한국 교육 시스템으로 대학교 만드는 생각입니다. 우즈벡의 그 한국 시스템의 대학교를 네. 만드는 게 설립하는 게 아주 목표신 원대한 거예요? 꿈을 갖고 있어요. 예. 오민정 씨는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저는 그 아직
그 한국과 관련된 정확한 기획이 없는데 근데 한국까지 와서 공부하니까 아무래도 그 나중에는 아마 그 한국과 관련된 계획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한국과의 인연은 앞으로도 쭉 계속 될 겁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도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들과 계속 함께 하실 거잖아요. 네. 지금 또 전 세계 많은 유학생들 제자들이 이 방송을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분들에게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어려운 한국어를 그렇게 이해하면서 또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공부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제 인생의 나머지 반이 또 그런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쪽에 있는데 그분들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힘든 곳에 지금 가셔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시작했을 뿐이지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어서 네.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예. 네. 또 공을 또 다른 분들께 또 넘기시네요. 예. 앞으로 그 한국어 사랑 계속 세 분 이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